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살이 40년을 꿈꾸는 은퇴표력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직한 지 약 3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퇴직 전 5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준비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악몽이다. 교훈 아래 저는 5가지를 만약에 돌아간다면 좀 준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 말자 이겁니다. 이 말은 물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서 급여도 올리고 이렇게 관계도 좋아지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대부분이 회사 생활에 헌신하고 특히 개인의 삶을 좀 우선시해야 되는데 회사 생활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지 말자. 저는 직장인의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받는 계약 관계로서 내가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우리나라 특성상 회사는 그 오너의 것이지 우리 일반 직장인 그 회사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이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위를 보면 본인이 주인 양, 오너인 양 대신해서 오너를 대신해 가지고 갑질하고 부하 직원에게 쉽게 얘기하면 주인 행세를 해가면서 질타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예상외로 참 많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직장에 모든 거 쏟지 말고 재테크, 자기개발, 취미생활 등에 대해서 할애를 했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인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을 좀 새로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일 외에 다양한 삶의 영역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회사에 나와 보니까 회사에서 쌓았던 스펙이나 또 회사에서 따왔던 자격증 그 사람이 회사 재직을 하면서 부장 출신이었던지 과장 출신이었던지 이렇게 차장 출신이었던지 이렇게 회사를 나와 보니까 묻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 혼자만의 스펙이었던 거예요. 또한 자격증 정말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 관련 직장에서 다시 취직할 예정이면 모르지만 정말 제가 땄던 많은 자격증은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회사에서 필요 없었던 전혀 회사와 상관이 없었던 것을 자격증을 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노동과 관련한 자격증, 지게차라든지 굴사의 자격증도 이런 거 따보는 것도 하나의 조금 준비하는 수는 근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와 보니까 굴삭기라든지 지게차를 땄다고 해서 누가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니까 오늘 최근 중에서 굴삭기 자격증을 땄는데 어디 취직하려고 하더라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보조가 필요하면 제가 점심값을 대접할 테니 연습할 수라도 있게 보조라도 해주라는데도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필요 없지만 그래도 또 운 좋게 또 어느 직장에 가게 되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첫 번째 이런 자격증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저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주위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죠. 명예퇴직이나 이렇게 그 몇 번을 거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회사는 지방 발령을 많이 발령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가라고. 왜? 아니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는 굳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물론 명예퇴직하고 가는 게 좋죠.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았는데 남의 눈치를 보고 창피해서 사표를 쓴다? 저는 그것은 가장 바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가 떠올리는데 정말 어렸을 때 가난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대해서 계속 질타를 받고 옆에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언제나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공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는 인생에서 꼭 성공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야.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인공들은 역경과 어려움 이런 것을 견뎌내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역경해낸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 소설에 보니까 나는 아마 그런 소설 속에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역경을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옆에 그런 얘기도 가끔 누구한테 조언할 때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역경을 견뎌내시고 지방이 됐든지 어든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시선을 결국 흔들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낸 한 선배가 있었는데 정말 명퇴를 몇 번 거절하니까 회사가 본보기로 집은 서울인데 한 번은 부산에 했다가 그 다음 발령지는 광주로 또 광주에서 가장 먼 포항으로 포항에서 또 먼 목포에서 또 견디니까 결국 회사에서는 제주도로 거의 메뚜기처럼 발령을 보내고 일도 좀 전혀 주진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이 선배는 아주 홀가분하게 그곳의 명소를 저녁만 되면 걷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게 그 근처에 관광지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주 올라오기 힘드니까 주말에는 그 근처에 유명한 산이라든지 정말 좋은 명소 이런 것을 한 번 더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필요한 자격증을 좀 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근처만에 있는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 가니까는 예를 들어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내륙으로 들어오면 굴삭기 자격증 또 시간이 남으니까 영어 공부와 또 이제 이분이 이제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방통대에 관광학 전문 과정을 또 전공해가지고 여행 전문가로서 대한 마인드를 확 바꿔서 퇴직 후에 지금은 정말 전국에 있는 섬과 산 물론 해외여행을 여행 전문가가 되어서 몇 팀을 좀 끌고 해외도 좀 다녀오기도 하고 이런 은퇴 생활을 여유 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멘탈도 좋지만 남의 눈치를 안 보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마치 뭐 주인인 양, 회사 주인인 양 회사를 후배를 핍박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갈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이사까지는 승진했던 모 선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일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연이 있으니까 회사에 관련된 뭐 경조사에 우연치 않게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99%입니다. 99%가 이 사람을 만나면 슬슬 그 사람 주위에 올까봐 그냥 피합니다. 그러다 피하다 보니까 뭐 본인도 그걸 알죠, 눈치가. 그러다 보니까 한 어느 순간 있는지 없는지 결국 조용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이런 경우가 제가 왕왕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뭐 내가 뭐 회사의 주인 양 그렇게 뭐 회사를 뭐 후배들 괴롭히지 말고 기존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마치 본인이 주인인 양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찾아라. 거의 뭐 비슷하죠. 근데 저는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찾아라. 뭐 동료나 친구들과 비교하는 삶은 불행을 불러오더라고요.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각자의 인생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퇴직 후에는 비교 대신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이를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내 주위의 자식들은 모두 다 서울대 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대 보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자랑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뭐 지방대라든지 뭐 그 위에 서울대 아닌 직장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노후 준비나 이런 것도 뭐 제2 인생을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뭐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연금 얼마를 받느니 뭐 어쩌니 그런 경우가 많는데 뭐 그럴 때마다 뭐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고충을 사람도 그 나름도 고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일부 몇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예로 우리 선배 한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정말 아들 둘의 배우자는 공무원이었으니까 연금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독실한 제가 알기로는 뭐 종교인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집안도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사는 거 그렇게 뭐 부부가 돈을 벌었으니 사는 곳은 뭐 진짜 강남에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술도 그동안 안 모았어요. 돈을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랬었거든요. 겉으로는 정말 세상에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인데 걱정이 하나 좀 나중에서 울면서 우연치 않게 얘기했던 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분은 첫째는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했고, 근데 둘째가 우연치 않게 인터넷 도박에 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인터넷 도박에 빠졌는데 그런 경우는 뭐 사채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거 아닙니까? 결국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받았던 돈을 전부 다 거기다가 이제 다 넣은 거죠. 이러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빠질까봐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다 갚아주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노후 준비해놨던 거 다 이제 계획이 많이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이 뭐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이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는 한 해이지만 결국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이 뭐 제네시스 타고 다닌다고 해서 뭐 꼭 내가 타야 됩니까? 아반떼 뭐 어떻고 소나타 뭐 어떻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 저 시골에 아는 사람 갔는데 뭐 그 4급 서기관이죠. 서기관 퇴직했던 선배는 보니까 아반 공무원 뭐 30년 했으니 뭐 연금만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400만 원 근처까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아반떼로 좀 바꿔가지고 좀 잘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세상 부러울 거 없이 살더라고요. 뭐 이렇게 남의 그 눈치를 보지 말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분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얘기하겠습니다만 연금 200만 원만 있으면 절대 전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편적으로 요즘 근로소득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쭉 나래비를 서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 안 된 근로자가 50%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200만 원 정말 큰 돈이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 하루 뭐 8시간 일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50% 넘는다는 것은 200만 원은 그만큼 크다. 그래서 남하고 결국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좀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라.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재정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퇴직 전에는 투자, 저축, 보험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필요하다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는 퇴직과 동시에 나가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저는 보험이라고 봅니다. 물론 재직하면서 돈의 여유가 좀 있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리하게 뭐 20년 납을 새로 뭐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꿔 말하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진짜 50세 되는 사람이 새로 20년 납을 가입을 하면 몇 세까지 불입하는 거죠? 70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생활이 좀 노후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70세까지 뭐 많은 금액은 50만 원, 적은 금액은 뭐 10만 원, 20만 원 이거 나가는 지출이 물론 정말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안 버는데 80세, 70세까지 넣지 마시고 특히 뭐 설계사분들이 보장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등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등에서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오히려 더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퇴직이 55세까지다. 그런데 지금 불입하는데 55세까지는 불입 금액이 15년밖에 안 된다. 원래 20년 납인데 15년밖에 기간이 안 되고 앞으로 5년을 더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불입한다. 30만 원 불입했는데 뭐 1억짜리 종신보험이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뭐 새로 뭐 깨고 불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감액 완납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보장 금액은 뭐 예를 들어서 3천을 줄여가지고 7천만 원짜리 종신보험으로 만들고 보험료는 지금부터 납입하지 않고 15년으로 완납으로 일시납으로 끝내는 거죠. 끝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을 지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액 완납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 뭐 보장을 조금 줄이면서도 보험료를 안 내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신보험은 아시다시피 요즘 약간 변질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자녀들이라든지 가족들이 그걸 보장 금액 1억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져 있는 게 종신보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55세요. 자녀들이 한 25살 되나요? 25, 28살 되면 이미 그들도 생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신보험은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
그러면 보장 금액을 줄여도 저는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고 차라리 그 돈으로 뭐 투자자 사이라든지 연금을 올리는데 조금 주안점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100번 강조해도 진짜 부족함이 없는 미리 건강을 챙겨라. 특히 병원에도 미리 한 번씩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좀 다니는 해서 건강 관리를 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병원에 다녀가지고 뭐 미리 준비한 것도 있지만 건강 관리를 해서 운동은 한두 가지는 꾸준히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제가 만약에 오늘은 누구한테 뭐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퇴직 전 5년 그러니까 50세 전후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하는 5가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 대한 주의의식을 갖지 말자. 두 번째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삶을 살자.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찾아보자. 네 번째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자. 마지막 5번째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미리 건강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운동도 좀 해봤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은퇴살이 40년, 60세가 정년퇴직을 한다 그러면 40년, 약 100세를 행복하게 보내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고 그 나름대로 또 건강이죠. 돈과 건강은 언제나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5년 전으로 퇴직 5년 전 돌아왔으면 이렇게 준비했을 것 같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제가 유튜브 초보자인데 혹시 이렇게 시간도 있으시면 저희 한 번씩 저희 채널에 자주 놀러와 주시고 혹시 뭐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